근데 세월호 사건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안산은 어떠냐. 그래서 지금 안산에서는 세월호 이 추모공원이 선거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합니다. 근데 재종길 현 시장이 공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공천된 후보가 윤화섭 후보인데 안산시장 후보로 됐는데 이미 재종길 현 시장이 이제 뭐 그 당시에 전해철 의원 등과 함께 안산시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화랑 유원지의 일부예요. 다 쓰는 것도 아니야. 일부 지하로 만드는 추모공원을 이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만약에 시장이 다른 쪽으로 바뀌고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로 결정해야 된다라든지 뭐 등등의 그 약간 반대의 기류가 있단 말이에요. 화랑 유원지에 봉안 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백지화하겠다고 이민근 자유한국당 후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니까 만약에 안산시장이 바뀌면 그 화랑 유원지에 있는 세월호 추모공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사라지는 상태가 된단 말이죠. 일단은 좀 팩트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산에 마련되는 것이 추모공원이 아니에요. 4.16 생명안전공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중에 일부가 추모시설 일구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생명안전공원을 만약에 설치를 할 경우에는 안산 경제가 상당히 저는 살아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수련회도 할 것이고 방문도 할 것이고 단체들이 다 또 방문할 것이고 거기에 또 학생들이 수학여행도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참사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현장학습 가는 거죠. 체험학습도 가고 이렇게 좋은 것을 사실은 선거 쟁점으로 돼 버렸는데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안산 시민이 있다라면 이거는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안산시장이 되더라도 취소 못합니다. 이건 이미 결정된 거고요. 예산이 지금 집행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취소 못하고요. 이거는 단 선거용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31일 날 김문수가 출정식을 하면서 죽음의 구판 거둬라, 광화문의 세월호 천막 거둬라 이렇게 지금 촉구했거든요. 그 엄중한 1,000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시장 선거에서 고작 선언한 게 4.16 지금 그 천막 서너 개 있는 광화문의 추모시설 거둬라고 소리를 높였거든요. 이미 자유한국당은 이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질까 봐 두려웠던 것이고 그 두려운 것이 지금 선거의 쟁점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것도 자기 지역당이 서울에서까지 김문수가 이렇게 선언할 정도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또 안산 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안 하려고 맘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틀 수는 있어요. 근데 정확히 아셔야 될 게 화랑 유원지 전체가 61만 평방미터예요. 61만. 자, 들어보세요. 그중에 추모 공간이 2만 3천, 그러니까 30분의 1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중에 추모관, 그러니까 봉안 시설은 지하에 660제곱미터. 그러니까 화랑 유원지 전체에서 30분의 1 정도를 안전공원으로 만들고 하고 그 밑에 지하에 추모 시설을 조그맣게 만드는 거예요. 노란마지기. 지금도 반대하시는 분들 일부는 저는 그분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근데 이게 완성되는 게 계획이 현재까지는 2020년이란 말이에요. 막상 완성되고 나면 다 박수 칠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공간이 30분의 1이면 사실상 존재감이 미미할 정도. 난 또 훨씬 더 크게 지어진다고 생각해요. 혹시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안산 시민 중에서 안산의 이 생명안전공원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는 분이 계시면 제가 조금만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생명안전공원이 들었으면 반대한다는 이유는요. 딱 이거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가 내 부인과 내 자식을 데리고 일요일 날 가서 피크닉 나가서 밥을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에 봉안시설이 웬 말이냐. 이 논리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리고 사실은 안산 시민 중에서 이것을 심정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 내 부인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더 빛나는 거예요. 내 아이가 15년, 20년 후에 고등학생이 되고 20대가 됐을 때, 중학생이 됐을 때 그 아이에게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산교육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곳이라 더하기 경제 효과는 당연히 있겠고요. 그래서 이 심정적으로 찝찝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안산 시민 중에. 하지만 이 찝찝함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내 새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인식을 바꾸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불안전한 사회에서 안산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 도시가 아니고
대한민국 안전의 어떤 랜드마크로서 그렇죠. 작용할 수 있다면요. 그건 굉장히 자부심스러운 거고요. 이게 도시 전체가 안전으로 꾸며질 수도 있는 거겠죠. 자유한국당은 북미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미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뉴욕 한복판에서 9.11 사태가 나서 거기를 지금 그라운드 제로라고 만들어 놓고 그 땅에 엄청난 규모의 메모리얼 파크, 그러니까 추모 공원을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그 추모 공원이라는 거를 우리나라는 교실 보존도 못하게 해서 그 조그마한 공원에다가 하겠다고 했고, 그 공원도 못하게 해서 이름을 생명안전공원이라는 그걸로 바꿨는데, 그마저도 야, 이름 바꾸면 돈도 벌 수 있어, 이렇게 어르고 달려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그들이 좋아하는 미국에서는 이런 말, 무슨 죽음의 구판 이런 말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자기가 쪽팔린 줄 알고 그런 말 하지도 못해요. 입 찢어지죠. 아, 진짜 천벌 받을 거예요, 이거. 근데 저는 그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가 저희들 가슴에 또 쐐기를 박았고 또 다시 쟁점화를 시킨 것은 저는 이들이 범죄자와 친하기 때문이다. 안산시장 후보가 이렇게 다시 세월호를 논쟁화하는 것은 저는 그들이 가해자이고 그들이 가해자 편에 있고, 그리고 세월호의 참사를 빨리 잊어버리기를 원하는 세력이다. 그리고 그 빨리 세월호의 참사를 잊어버려야 그들이 다시 우리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쟁점화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김문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나쁘게 욕한 바 방송에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산시장 후보와 김문수가 한 행위는 절대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 두고 보십시오. 이제 자꾸 머릿속에다가 사람들이 공동묘지 같은 걸 형상화시키게 만드는 선거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흉불스러울 것 같다고. 나는 오히려 그 우리 아버지 묻혀 계시는 곳이나 살아온 세월에 비춰보면 그런 시설도 나는 되게 경건하고 좋던데, 그건 뭐 제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저런 것들이 다 싫어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끔 봉안 시설은 지하에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 희생됐던 학생들이나 희생자분들이 5개, 6개로 찢어져 가지고 지금 봉안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거를 다 모아서 역사적인 유물로 만드는 것이죠. 제가 바라본 관점은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난 뒤에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산을 대표할 만한 뭔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안산하면 떠오르는 게 뭐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국인 노동자분들 많은 도시. 그렇죠. 공단이죠. 네. 네. 그 느낌밖에 없는 도시에 대한민국 안전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지나고 보시기 바랍니다. 한 2, 3년 후에 또 그게 다 완성된 후에 한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정말 숭고한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도시가 전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런 걸 또 선거 쟁점화시키는, 죽였던 세력이라면요, 나라면 침묵하죠. 죄송해서라도 만들자고 주장하는 게 맞죠. 또는 조용히 침묵이라도 해주는 게 A죠. 그렇죠. 최소한의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드디어 세상 만사. 입니다. 부도덕의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런 말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 에이, 안 할래요. 아 뭐래? 됐어요. 안 할래. 아 제일 싫어요 이런 게 말 꺼냈다 마는 거 답답하게. 아니 상처 받으실까 봐. 아 상처는 무슨 상처야? 내 이 방국에 빵에 뭐 더 이상 뭘 받나? 아, 그런가? 빵이잖아. 능력도 빵, 행동력도 빵, 제로. 묶기 있어 마음이 완전 제로야. 아, 하얀 백지 같아. 빵이야 제로, 0. 다 없어요 그래서. 전부 없으니까 얘기하면 받아줄게. 그래요. 사람이 아등바등거릴 때가 힘들지, 이렇게 뭐랄까 뭔가를 내려놓고 나면은 차라리 편합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참 이제 와서 말인데 되게 비열하세요. 많이 느꼈어 그런 거를. 그 얘기 하려는 거야? 예. 그 전에 노통님한테 했던 짓도 그렇고, 그 시민들 괴롭힐 때도 그렇고, 그런 비열함은 어떻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열등감? 아하, 크시지. 내가 못 가진 걸 갖고 있는 사람은 일단 싫어. 그렇지. 그 도덕성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내가 가게 가서 물어는 봤잖아. 도덕성 얼마예요? 안 판대. 그냥 안 판대. 너 같은, 아니, 댁 같은 분한테는 안 팔아요. 하더라고. 확 온다. 오지.
그래서 못 샀지요. 못 샀지 어떻게 사? 받았는데. 그래서 나한테 없는 그런 걸 이제 그런 좋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이 미웠어 덮어놓고. 그래. 그래서 부도덕이 위험한 거는 이 도덕성에 대한 하염없는 열등의식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보다 그 인품 있고 깨끗한 사람들을 더럽히려고 하는 거. 나만 더러울 수 없다. 세상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 엄한 사람들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재갈 물리고 세상을 오염시키는 거. 이 부도덕이 어떠한 완장도 차서는 안 되는 강력한 이유지요. 근데 난 찼다. 그렇죠. 채워주더라. 완장을 떡하니 채워주더라고. 세상 가장 큰 권력을 떡, 어? 그 저기요. 나도 찾잖아. 그러니까. 나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알죠. 세상을 갖다 본인 수준으로 막 끌어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많이 끌어내렸어요. 많이 끌어내렸습니다. 훅 내려오더라고 수준이. 아, 그럼 바닥 찍었잖아 우리가. 쫙 진짜 눌렀잖아. 그 우리 완장 참김에 정말 화끈하게 그냥 잘 놀았습니다. 잘 놀았습니다. 근데 요즘 완장 대신 뭘 채우고 계시나? 어? 요- 이거 차는 거예요? 일 되는 거야? 아. 같은 거 차고 있잖아요. 나 그래 최근에 장만한 거야. 이건 오래될수록 깊이가 있는 거지요. 아니, 그런 거야? 그 뭐랄까 그 어떤 와인 같은 거 예, 아, 숙성시키는 내 거. 거들은 언제 드릴까? 이거는 양도는 안 돼요. 그 한 사람당 하나씩 차야 돼서 그냥 차셔. 차셔? 수고하십니다. 716이에요. 503입니다. 전 되게 무서웠어요. 저요? 예. 아 어떤 잔인한 느낌? 카리스마지요. 가족 간 다툼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어? 친척 중에 저 오촌 사건 와. 저래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데. 그게 참 그거는 제가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도 잘 지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막 상대할 수 있겠는가. 분노의 레이저나 팡팡 쏘고. 찬바람 쌩쌩 불고. 응? 그래서 어떤 따뜻하지 않은 품성을 가진 사람이 완장을 차야 되면은 세상 또한 잔인해지더라. 네거티브입니다. 몇 번이신데요? 기호 503번. 예, 716이에요. 그럼 우리 제대로 토론 한 판 붙을래요? 진짜로? 아니요. 아니지? 안 하지. 안 하지? 알면서. 안 하지. 나도 그렇고 진짜 우리 토론하려고 무진장 통화를 했지. 제일 싫었어. 나는 토론이. 나도. 아유, 뭘 그렇게 자꾸 나를 검증하겠다고 그냥. 까봐야 쏘네 우리는. 그러니까. 토론은 그냥 토론 중에 토론 백반 토론. 요 정도는 좀 만족을 합니다. 그렇지. 난 내 자리 찾은 거예요. 내 자리 찾은 거야 나도. 딴 토론은 싫어. 딱 이거. 그냥 10분 정도. 100분 정도는? 아유, 100분은 쥐나더라고. 그치. 그 10분 넘으니까 그 너무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막 경련이 와요. 찌찌뽕. 찌찌뽕. 우리가 이렇게 통하는 게 있다 보니까 대화는 잘 돼. 신수가 참 부도덕 거세요. 아유 여기 흘리셨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부도덕. 아이고 이건 내 거네. 고마워요. 예. 괜찮아 나도 뭐 많이 흘리고 다녔어. 시민들이 다 찾아줬지요. 그럼 찾아주고 집어주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 그렇지. 가려봤자. 그럼 숨기봤자 다 아시지. 다 아시지.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쌓아온 쌀매의 궤적. 꼭 몇 군데 훑어도 뭐 저절로 나오는 거. 비열함, 천박함, 부도덕함, 극하고 어떤 잔인함. 이런 게 어떻게 정치적인 문제겠나. 그냥 누구나 느끼고 누구나 저절로 막 거부하게 돼 있는 그런 것이다. 세상을 괴롭힐 사람. 나한테도 못되게 굴 사람. 그걸 알고 시민들이 온몸으로 저항하는 거야. 속이지 마라. 아니다. 싫다. 나가라. 그래서 쫓겨나와. 잘 나오셨습니다. 진작에 말 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나한텐 그런 말들 미리 안 해줬지. 많이 해드렸어. 나한테도? 안 들으시더라고.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 더 해드려요. 아, 갈라. 안 들어, 됐어. 그래요. 뭐 나도 입 뭐 아파. 지금은 뭘 더 듣고 하고 하나? 저도 그만 제 관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간저? 예. 나 그래서 하도 간저 하길래 나도 이름 줬잖아. 나는 오피스텔. 내 돈 안 들어서 좋아. 나 가셔야 돼. 수고해요, 여러분. 오피스텔이든 뭐든. 예, 주말 잘 그러세요.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쉬세요. 다음 주에 예. 다음 전국의 말까기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예? 말까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배고파. 비디오 세상 만사. 안녕하세요. 산소 가는 여자 이엉입니다. 오늘 까불말 열어볼까요? 빠밤. 네, 민주노총이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최저임금위원회도 불참한다 그랬고. 논의하는 것조차 하지 않겠다. 그쵸. 안타깝습니다. 한노총도 마찬가지고요. 자, 좀 솔직해질 필요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양대 노총들 좀 솔직해지면 어떻겠느냐? 에? 그래요. 솔직한 게 좋은데. 사실 저희 이번 투쟁은 이제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은 아닙니다. 이게 솔직히 고임금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더 안 올라서 그래요. 이 말하기 그렇게 어렵나? 어려워. 그래, 이해는 합니다. 근데 솔직하지 못해서 공감은 안 가요. 최저임금법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최저임금이랑 상관없는 분들이 우리도 더 달라. 그거예요. 우리는 왜 최저임금자들보다 인상률이 낮으냐 지금 그걸 따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죠 뭐. 이번 개정안 때문에 최저임금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누구의 임금도 삭감되진 않았고. 임금 삭감된 사람 없어요. 올랐는데 나도 최저임금자들 이번에 오른 거만큼 정도 더 올려줘요. 안 주면 싸울 거예요. 물론 싸울 때는 이제 돈 적게 받는 사람들 위하는 척 뭐 이런 식의 이제 뭉뚱그려 갖고 싸워볼래요. 뭐 이러한 거. 이러니 마음이 무슨 마음이 가요. 마음이 안 가지요. 이번에 이 법이 통과 안 됐으면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분들만 더 괴로운 거잖아요. 혜택이 좀 더 돌아가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최저임금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물론 개정안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아니지요. 완벽한 게 어디 있어. 솔직히 뭐 개인적으로도 뭐 이렇게 이건 좀 뭐 이러냐 이런 게 맞습니다. 부작용도 있겠고. 하지만 우선적으로다가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필요한 거 아니냐. 근데 대정부 투쟁에 들어가셨구나. 그러니까 투쟁이 어떤 하나의 브랜드. 레떼르. 딱지. 어떤 고유한 자기 색깔. 자기 색깔. 어떤 계란빛, 달걀빛깔이라고 그럴까? 달걀 많이 던지시더라고요. 퍽퍽 뭐 그냥 벽에다 후라이 만들고 난립니다. 그런 투쟁도 인이백이죠. 백이지요. 꼼실꼼실. 왠지 이제 이쯤에서 투쟁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뭐 머리띠를 둘러야 왠지 두통도 없어지고 마음 편하고 막 이런 느낌. 그리고 따지려면은 법 통과시킨 입법기관한테 가서 따지든가. 그건 이제 모양새가 안 나니까. 대국회 투쟁. 이게 좀 작아 보이지. 대정부 투쟁 정도 돼야지 이제 모양새가 나는 거지요. 근데 전에도 문통님이랑 같이 얘기해보자고 마련했던 자리 민노총 안 갔잖아요.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화하고 논의하는 자리 가면 어떻게 되겠어? 투쟁하기가 애매해지겠죠. 그 애매한 거예요. 왠지 자기 고유의 색깔을 잃게 되는 듯한 느낌? 갈등은 했을 것 같아. 그래도 가서 대화하고 논의해볼까? 초청 받았는데 밥이라도 먹고 올까? 아니지. 그러다가 얘기가 막 추수 풀려가지고 친해지면 어떡해. 그러면 뭐 할 게 없잖아. 우리 존재감이 이상해지지. 원래 하던 대로 하자. 코미디 같아. 요즘 양대 노총의 퍼포먼스 잘 보고 있습니다. 계란 던지기 행위 예술. 시끄럽고 좋아요. 관객은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어요. 관심들이 없어요. 우리 사회는 그분들 말고도 많은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밖으로까지야 뭐 일일이 관심 들이기는 못한다는 입장. 돈 적게 받는 분들을 위해 싸우는 척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척하는 건 구리니까. 깔게요. 잠깐만. 시간이 다 돼. 원고가 없군. 까야지. 끝났네 얘기가. 깝시다. 왜 이래 정말.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하주석. 쭉쭉 날아가는 파울. 그래 어젠 파울이더라. 졌어. 에휴. 그거야. 정선이가 있는 거. 거기를 지금 그라운드 제로라고 만들어 놓고 그 땅에 엄청난 규모의 메모리얼 파크, 그러니까 추모 공원을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그 추모 공원이라는 거를 우리나라는 교실 보존도 못하게 해서 그 조그마한 공원에다가 하겠다고 했고, 그 공원도 못하게 해서 이름을 생명안전공원이라는 그걸로 바꿨는데, 그마저도 야 이름 바꾸면 돈도 벌 수 있어 이렇게 어르고 달러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그들이 좋아하는 미국에서는 이런 말, 무슨 죽음의 구판 이런 말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자기가 쪽팔린 줄 알고 그런 말 하지도 못해요. 입 찢어지죠. 진짜 천벌 받을 거예요 이거. 근데 저는 그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가 저희들 가슴에 또 쐐기를 박았고 또 다시 쟁점화를 시킨 것은 저는 이들이 범죄자와 친하기 때문이다. 안산시장 후보가 이렇게 다시 세월호를 논쟁화하는 것은 저는 그들이 가해자이고 그들이 가해자 편에 있고, 그리고
세월호의 참사를 빨리 잊어버리기를 원하는 세력이다. 그리고 그 빨리 세월호의 참사를 잊어버려야 그들이 다시 우리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쟁점화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김문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나쁘게 욕한 바 방송에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산시장 후보와 김문수가 한 행위는 절대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제 자꾸 머릿속에다가 사람들이 공동묘지 같은 걸 형상화시키게 만드는 선거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흉불스러울 것 같다고. 나는 오히려 우리 아버지 묻혀 계시는 곳이나 살아온 세월에 비춰보면 그런 시설도 나는 되게 경건하고 좋던데, 그건 뭐 제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저런 것들이 다 싫어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끔 봉한 시설은 그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공간이 30분의 1이면 사실상 존재감이 미미할 정도. 나는 또 훨씬 더 크게 지어진다고 생각해요. 혹시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안산 시민 중에서 안산에 이 생명안전공원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는 분이 계시면 제가 조금만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생명안전공원이 들었으면 반대한다는 이유는요, 딱 이거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가 내 부인과 내 자식을 데리고 일요일 날 가서 피크닉 나가서 밥을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에 봉안시설이 웬 말이냐, 이 논리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리고 사실은 안산 시민 중에서 이것을 심정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 내 부인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더 빛나는 거예요. 내 아이가 15년, 20년 후에 고등학생이 되고 20대가 됐을 때, 중학생이 됐을 때 그 아이에게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산교육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곳이라 더하기 경제 효과는 당연히 있겠고요. 그래서 이 심정적으로 찝찝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안산 시민 중에. 하지만 이 찝찝함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내 새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인식을 바꾸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불안전한 사회에서 안산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 도시가 아니고 대한민국 안전의 어떤 랜드마크로서 그렇죠. 작용할 수 있다면요, 그건 굉장히 자부심스러운 거고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안전으로 꾸며질 수도 있는 거겠죠. 자유한국당은 북미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미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뉴욕 한복판에서 9.11 사태가 나서 지하에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 희생됐던 학생들이나 희생자분들이 5개, 6개로 찢어져가지고 지금 봉환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거를 다 모아서 역사적인 유물로 만드는 것이죠. 제가 바라본 관점은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난 뒤에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산을 대표할 만한 뭔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안산하면 떠오르는 게 뭐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국인 노동자분들 많은 도시. 그렇죠. 공단이죠. 네. 네. 그 느낌밖에 없는 도시에 대한민국 안전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지나고 보시기 바랍니다. 한 2, 3년 후에 또 그게 다 완성된 이에 한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정말 숭고한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도시가 전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런 걸 또 선거 쟁점화시키는, 죽였던 세력이라면요, 나라면 침묵하죠. 죄송해서라도 만들자고 주장하는 게 맞죠. 또는 조용히 침묵이라도 해주는 게 A죠. 그렇죠. 최소한의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비디오 GH입니다. 세상만사. 됩니다. 부도덕의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런 말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뭐? 에이, 안 할래요. 아 뭐래? 됐어요. 안 할래. 아 제일 싫어요 이런 게 말 꺼냈다 마는 거 답답하게. 아니 안산 시민이 있다라면 이거는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안산시장이 되더라도 취소 못합니다. 이건 이미 결정된 거고요. 예산이 지금 집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취소 못하고요. 이거는 단 선거용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31일 날 김문수가 출정식을 하면서 죽음의 구판 거둬라, 광화문의 세월호 천막 거둬라 이렇게 지금 촉구했거든요. 그 엄중한 1,000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시장 선거에서 고작 선언한 게 4.16 지금 그 천막 서너 개 있는 광화문의 추모시설 거둬라고 소리를 높였거든요. 이미 자유한국당은 이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질까 봐 두려웠던 것이고
그 두려운 것이 지금 선거에 쟁점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것도 자기 지역당이 서울에서까지 김문수가 이렇게 선언할 정도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또 안산 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은 예. 이미 결정된 사항이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안 하려고 맘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틀 수는 있어요. 근데 정확히 아셔야 될 게 화랑 유원지 전체가 61만 평방미터예요. 61만. 예. 자, 들어보세요. 그중에 추모 공간이 2만 3천, 그러니까 30분의 1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중에 추모관, 그러니까 봉안 시설은 지하에 660제곱미터. 그러니까 화랑 유원지 전체에서 30분의 1 정도를 안전공원으로 만들고 안전공원으로 하고 그 밑에 지하에 추모 시설을 만들고. 조그맣게 만드는 거예요. 예. 노란 마지기. 지금도 노란 반대하시는 분들 일부는 저는 그분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근데 이게 완성되는 게 계획이 현재까지는 2020년이란 말이에요. 막상 완성되고 나면 다 박수 칠 거예요. 근데 세월호 사건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안산은 어떠냐. 그래서 지금 안산에서는 세월호 이 추모공원이 선거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합니다. 근데 재종길 현 시장이 공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공천된 후보가 윤화섭 후보인데 안산시장 후보로 됐는데 이미 재종길 현 시장이 이제 뭐 그 당시에 전해철 의원 등과 함께 안산시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화랑 유원지의 일부예요. 다 쓰는 것도 아니야. 일부 지하로 만드는 추모공원을 이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만약에 시장이 다른 쪽으로 바뀌고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로 결정해야 된다라든지 뭐 등등의 그 약간 반대의 기류가 있단 말이에요. 화랑 유원지에 봉안 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백지화하겠다고 이민근 자유한국당 후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니까 만약에 안산시장이 바뀌면 그 화랑 유원지에 있는 세월호 추모공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사라지는 상태가 된단 말이죠. 일단은 좀 팩트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산에 마련되는 것이 추모공원이 아니에요. 4.16 생명안전공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중에 일부가 추모시설 일부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생명안전공원을 만약에 설치를 할 경우에는 안산 경제가 상당히 저는 살아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수련회도 할 것이고 방문도 할 것이고 단체들이 다 또 방문할 것이고 거기에 또 학생들이 수학여행도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참사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현장학습 가는 거죠. 체험학습도 가고 이렇게 좋은 것을 사실은 선거 쟁점으로 돼 버렸는데 우리 방송을 듣고